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전문 기업 주식회사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서도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산업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도체 설계 자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반도체 설계 자산은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이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IP 또는 간단하게 IP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IP는 반도체 칩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고요. 칩스앤미디어의 주요 사업 영역은 비디오 IP 기술 분야입니다. 비디오 IP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IP 기술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칩스앤미디어라고 해서 이 피시앤칩스 있잖아요. 그때 그 칩스인 줄 알고 약간 과자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배가 고파지긴 했는데 이게 반도체 기업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립된 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칩스앤미디어는 2003년 3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미국 통신용 반도체 업체 GCT 출신 연구원들이 뭉쳐 설립했습니다. 이후 2009년 팹리스 업체인 텔레치스가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자 얘기를 하셨는데 칩스앤미디어라고 해서 네. 미디어가 있으니까 약간 먹방, 칩으로 먹방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 분야가 사실 최근까지 호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반도체 IP 분야는 어떨까요? 네, 사실 IP라는 개념이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무렵입니다. IP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칩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신이 기존에 개발해 놓았던 기술을 재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IP 산업은 이와 같이 재사용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장에 나타났고요.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칩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되면서 IP 산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IP 산업이 성장하면서 특정 기술 분야 또는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칩 개발 없이 IP만을 개발하여 라이선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이 워낙 저희와는 좀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잘 안 들어본 기업인데 하다가도 보니까 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업의 칩을 썼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칩스앤미디어의 반도체 칩이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네. 우선 칩스앤미디어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에게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칩 회사는 칩스앤미디어의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 및 제조하여 이를 디지털 기기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디지털 기기 제조사는 공급받은 반도체 칩 및 다른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여 스마트폰, 디지털 TV 등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즉 스마트폰과 디지털 TV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알게 모르게 이 칩스앤미디어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요.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IP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칩스앤미디어는 이런 반도체 IP 중에서도 ISP IP, 그리고 CP IP, 컴퓨터 비전 IP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ISP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의 약자로 카메라가 적용되는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서 카메라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왜곡 및 결함 등의 에러를 보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CP는 컴퓨터네이션 포토그래피의 약자로 ISP로부터 출력된 영상을 처리하는데요. 열악한 외부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의 화질을 향상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영상 보안기기 및 자동차 사용 시 안전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술로 조명이 낮은 환경에서도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야간이나 급격한 밝기 변화 등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CP가 되게 어려워요, 이 발음이. 어려워요. 보니까 이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여서 안전과 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왜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안전과 관련이 있죠? 네. 이 C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보행자 추돌 방지를 위한 자동차의 자동 제동 장치에 사용되는데요. 네. 이는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필요로 하며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보행자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저조도에서도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CP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여기 이 분야를 좀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광활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모르는 네. 것들이 참 많은데 지금 칩셋 미디어의 주력 제품 세 번째가 컴퓨터 비전 IP라고 하셨어요. 우선 이게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컴퓨터 비전이란 카메라, 스캐너 등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에서 주변 물체와 환경 속성 이미지를 분석해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중 오브젝트 디텍션 IP는 보행자,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객체를 검출하고 움직임을 감지하여 대상 물체에 대한 정확한 형상 정보를 영상 보안기기와 차량에 제공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비전 프로세싱 기술입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 중 슈퍼 리졸루션 IP는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단순히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높은 해상도로 변환하는 기술로 오브젝트 디텍션 IP와 슈퍼 리졸루션 IP는 현재 프로모션 중에 있습니다. 네. 나연 씨, 네. 그 카메라 항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찰칵찰칵. 네네. 한 셀카 찍으면 한 50장 찍거든요. 그쵸, 한 장, 50장에서 이제 한 장을 위해서. 올리는 네네. 그런. 저희는 그것만 신경 썼는데 네. 사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이게 정보화 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근데 그런 저는 것 좀 같은데? 싫은 기술은 있었어요. 어떤 너무 거요? 사진을 고화질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이 있어서 저는 약간 이 화질이 흐릴수록 좀 뽀샤시하게. 네,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자세하면 안 좋은데 이 마음이 다 칩셋 똑같네요. 미디어가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음. 놀라웠고요. 또한 일반 시청자들도 좀 알기 쉽게 이 칩셋 미디어의 제품이나 기술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순간 또 피쉬앤칩스라고 해가지고 이 칩셋 미디어의 네. 제품이나 이런 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쌤. 네. 칩셋 미디어는 주력 제품인 비디오 코덱 IP 외에도 유관 IP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과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의 ADAS, 앞서 네. 말씀드린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자동 제동 장치 같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포함하여 드론, 액션캠, 영상 보안기기 등 카메라 센서가 적용되는 전자제품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 TV, 자동차, 드론 이게 거의 주위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고객사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칩셋 미디어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하여 프리스타일, 그리고 프리스케일, 후지츠 등 60여사가 넘는 국내외 회사에 80여 개의 IP를 라이선스하였고요. 네. 칩셋 미디어의 IP를 적용한 제품은 스마트폰, 디지털 TV와 같은 비디오 및 그래픽으로 구성된 모든 제품들에 해당됩니다.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IP를 채택하여 양산된 칩은 이미 1억 개를 넘었고요. 전 세계 IP 회사 중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매출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와, 매출이 세계 30위권이라고 하면 엄청날 것 같거든요. 매출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2015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한 주식회사 칩셋 미디어의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약 161억 원, 영업이익은 약 35억, 당기순이익은 약 45억이었습니다. 2017년 대비로 비교하면 매출액은 약 78%, 영업이익은 약 345%, 와. 당기순이익은 약 298% 성장하였는데요. 2017년에는 실적이 부진하였지만 전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작년부터는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대부분 수출에서 나오고 있으며 해외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시장이 약 49%로 가장 큰데요. 칩셋 미디어 수익 구조는 라이선스 계약과 로열티, 용역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역 사업인 라이선스는 작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약 54.4%를 차지했고요. 네. 로열티의 경우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IP가 적용된 고객이 반도체 칩을 제조해 판매할 때 받는데 이 부분은 전체 매출에서 약 42.3%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의 3.3% 수준입니다. 저는 일단 쌤 얘기 들으면서 집중해서 봤던 게 전체 매출의 대다수 그러니까 95%가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떨까 궁금한데요. 네, 전 세계 IP 산업은 2019년 59억 달러로 평가되었는데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1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장은 전자제품용 멀티코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칩 설계 비용의 상승, 최신 SoC 설계 및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반도체 기술의 IP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새로운 제품이나 성장하는 시장은 반도체 제품의 차별화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우선시되어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해 원가 절감 및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의 노력이 반도체 IP 시장의 성장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이 칩셋 미디어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칩셋 미디어가 과연 신의 직장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금감원 공시 기준 2019년 12월 말일 기준 7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칩셋 미디어의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는 미래성장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챔피언. 그러면 칩셋 미디어가 걸어온 과정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역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2003년 3월에 주식회사 칩셋 미디어가 설립되었고요. 2004년 9월에는 국내 팹리스 회사의 최초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게 됩니다. 2005년 7월에는 해외 최초 비디오 IP 라이선스를 하고요. 2005년 10월에는 국내 1위 종합 반도체 회사의 비디오 코덱 IP를 라이선스합니다. 2007년 9월에는 테크놀로지 페스트 50 코리아 2007 금상을 수상하고요. 그해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리얼 비디오 표준을 하드웨어로 표현한 풀 HD급 멀티 표준 비디오 디코더 IP를 생산합니다. 2014년 6월에는 로열티 발생 칩 누계 2억 개로 돌파하고요. 2015년 8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2016년 9월에는 UHD급 60fps 비디오 디코더 IP를 출시하고요. 2018년 5월에는 컴퓨터 비전 IP를 출시합니다. 2019년 10월에는 UHD급 60fps 비디오 디코더 IP를 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설립 이래 꾸준한 연구와 개발로 큰 폭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 투자를 통해 현재 29건의 국내 특허 및 15건의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상표권 3건 및 해외 상표권 5건의 직접 제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허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연역을 쭉 보니까 그동안 투자를 정말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이 칩셋 미디어 이제부터 알아볼 것은 바로 연봉입니다. 네. 연봉 과연 어느 정도나 받나요?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연봉은 면접 후 결정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작년 대졸 초임 평균 연봉은 취업 포털 기준 약 3,600만 원, 평균 연봉은 금감원 공시 기준 약 7,1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대졸 초임 평균 연봉 약 3,600만 원, 그리고 금감원 공시 기준 약 평균 연봉 7,100만 원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또 연봉만큼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게 있죠? 맞아요. 바로? 지금 일부에서 IBK 기업은행 연봉을 듣고 와서 좀 연봉이 약해요. 그래서 복지가 좀 그래요? 셀까, 얼마나 복지가 좋을지 기대를 할게요, 병주쌤. 네, 복지 부분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칩셋 미디어의 성과급 제도에는 조직 성과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 2회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임직원에게 연 1회 지급하는 프로핏 쉐어링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공헌한 임직원에게는 스페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인센티브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스페셜 인센티브가 정말 어느 정도로 스페셜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스페셜 궁금해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또는 등록 시 특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네. 내부 직원의 추천을 통한 채용 시 추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내부 추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스페셜 인센티브를 통해 뛰어난 인재가 뽑힐 수 있다는 장점과 기존 재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외에도 우수사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와 더불어 휴가 제도로는 포상휴가, 성과휴가, 프로젝트 휴가, 리프레시 휴가가 있으며 이 리프레시 휴가의 경우에는 매 4년 근속 시에 3주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와, 3주일가 진짜 너무 좋다. 사실 그러니까요. 회사 그만두고 제주 한 달 살이 하러 간다 이런 분들도 주위에서 꽤 봤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3주 동안 쉬면은 4년 동안 피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너무 부럽다. 미정 아나운서는 어디로 제일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3주 동안의 유급 휴가 주어진다. 3주 동안요? 네, 이제 해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요. 코로나19가 아니다. 네. 저는 사실 뭐 해외로 가고 싶긴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 동생이 제주살이 한 달 살이 했었거든요. 어떻대요? 진짜 너무 힐링을 하고 오는 그런 아,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저도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나연 씨는요? 저도 똑같이 그럼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저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혼자 가는 거?
알겠습니다. 네. 진짜 부러운 제도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자, 이 밖에도 복지 혜택이 더 있다고요? 네네. 이외에도 약 60만 원 상당의 고급 건강검진이 지원되고 있고요. 오. 단체 상해보험 가입, 문화체육 관련 분기별 이벤트 진행, 그리고 어학교육 수강 지원, 체력 단련비 지원, 명절 선물 귀향비 지급, 사이버 연수원 운영, 자기개발비 지원, 사내 동호회 운영, 그리고 사후회 및 경조사회 운영으로 각종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카페테리아 운영으로 음료 커피 무료 제공, 휴게실 운영, 콘도 리조트 이용권 등 휴양시설 제공, 노조 노사협의회 운영, 기숙사 운영, 주택자금 융자 지원, 야간 교통비 지급, 주차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복지에 자신감을 보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끝없이 나열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와, 다 좋다 이러면서 어. 봤는데 이렇게 칩스앤미디어의 이런 복지를 누리려면 과연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이 대체 입사를 하는 건가요? 네, 현재 칩스앤미디어는 4가지 부분의 채용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는 비디오 코덱 펌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부문인데요. 담당 업무로는 비디오 코덱 IP 펌웨어 설계 그리고 비디오 코덱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개발을 하고요.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오토메이션 수트 개발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 팀과의 협업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C 언어 사용 경험 또는 AV1이나 VP9 같은 최신 비디오 코덱 표준 하나 이상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인베디드 환경에서 하드웨어 IP SoC용 펌웨어 개발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우대 조건으로는 C 언어 또는 C++를 이용한 비디오 코덱 개발 경험이 있거나 C 언어 또는 파이썬을 사용한 개발 경험, 그리고 이를 이용한 비디오 알고리즘 개발, 구형 경험, 오픈소스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크로스 테크니션 개발자, 석사 졸업이 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IS 개발 RTL 엔지니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 담당 업무로는 ISP IP 탑 아키텍처, ISP 서브 모듈 개발 및 검증, IP 키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 연구 및 구현이 있고요. 자격 요건으로는 HDL 및 C 언어 숙련자, EDA 툴 숙련자, 그리고 SIC, IP 또는 FPGA 개발 경험자가 있습니다. 우대 조건으로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 유경험자가 있고요. 스크립트 숙련자 또는 영어로 기술적인 미팅이 가능한 자,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 GNU 크로스 테크니션 개발자 석사 졸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비전 RTL 디자이너 부문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RTL 설계 및 검증이 있고요. 최신 스크립티닝 툴 사용하여 기존 RTL 블록과 검증 환경 유지 및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리눅스 환경에서 HDL 및 C 언어 사용 경험, 그리고 EDA 툴 사용 경험의 자격 요건이고요. 우대 조건으로는 HLS 사용 경험자, 영어 활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상품 기획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컴퓨터 비전 및 ISP 제품군에 대한 제품, 상품 기획 및 로드맵 작성과의 협업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와 정보 교류 및 미팅을 통한 니즈 및 트렌드 파악, 관련 자료 서치를 통한 필요 정보의 획득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전자기기, 공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반도체 공학 등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사 소기자, 그리고 영어 사용 가능자가요. 우대 조건으로는 컴퓨터 비전 및 ISP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보유자, 관련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 채용 부문의 경우 접수 마감일이 채용 시 마감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야가 분야인지라 개발자나 엔지니어를 뽑다 보니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경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채용 절차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제품 상품 기획 부분의 경우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고요. 그 외 3가지 부분은 서류 전형, 실기 테스트 및 실무진 인터뷰, 임원진 인터뷰, 처우 협상,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접수 기간 중 수시로 진행되며 면접자 지원자 1명의 면접관 다수의 1대다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네. 일단은 필기 면접은 일단 없는 건가요? 제품 네네. 상품 기획의 경우에는? 네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채용이 나와 있는 건 없죠? 지금 현재 4가지 부분을 현재 채용 4가지가 중에, 있는 네네. 거고 수시 채용은 아니고 이게 정기적인 채용 공고인가요? 지금 상시 채용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사세 확장과 그리고 전임자 퇴사로 인한 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칩스앤미디어를 오늘 시대직장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칩스앤미디어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를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네, 칩셋 미디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매출이 약 20% 정도 감소했는데요. 중국과 대만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칩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고객들도 다소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확대해주는 슈퍼 레졸루션 IP의 첫 매출도 기대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모든 영상 처리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IP 기술은 향후 다양한 기기에서 라이선스 기회가 증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